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재료 조달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마진율이 얼마 안 되는 업체들은 비용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적자가 나는 업체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익 마진이 높은 업체를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도 MI텍이라는 마진율이 30%에 달하는 의료기기 업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투자 전략으로 바이오플러스라는 업체를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플러스는 필러를 생산하는 업체로 히알루론산 기반으로 필러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 몸속 조직에 들어가 있고 조직을 보호하고 세균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살 때에도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품이 더 좋다고 해서 이런 제품을 찾아서 쓰기도 하는데 이 히알루론산은 주로 관절액이나 안구, 탯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미 신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화장품이나 필러에 사용이 되는 물질인데 이 히알루론산은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몸속에 투입을 시켰을 때 3일 이내로 몸속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체내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하는 기술력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HA 필러,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는 이미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전면 해제를 위한 정부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업황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여행이 재개되고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는 등 소비자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필러와 같은 제품들의 수요가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플러스가 양산하는 필러 제품은 입술, 팔자주름, 눈가주름, 그리고 애교살, 턱, 이마 등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라인이 있고, 덕분에 시술 정도는 예전과 다르게 접근성이 낮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외모에 투자하는 환경에 힘입어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산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여자들뿐만 아니고 남자분들도 필러를 많이들 맞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필러 시장은 글로벌리하게 상당히 규모가 크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 미국의 엘러간, 스위스의 갈더마, 독일의 머츠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제품 특성상 부작용과 많은 문제들을 우려를 해서 신뢰도가 높고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평이 좋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많이 공급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러는 보톡스와 같이 대표적인 시술법으로 연간 10%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매출 구성을 한번 보시면 바이오플러스는 2021년 기준으로 82%가 필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3개년의 필러 매출 규모를 보시면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에 160억 수준이었는데 20년에 210억, 21년에는 300억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필러의 경우에는 전체 300억 중에서 220억 정도가 수출 물량으로 나가고 있고 내수용은 8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전략을 들어봤을 때는 해외에서 인지도를 키운 다음에 이를 토대로 국내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기존의 필러 제품 중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HA 필러에 적용시키는 표준 기술이 BDD 가교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에는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미국 회사 엘러간이나 스위스의 갈더마 제품, 한국의 휴젤이나 LG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바이오플러스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DBS 가교 기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BS 방식은 공정과 제조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독성을 잡는 것이 어려워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요 플레이어들도 기존의 BDD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MS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무래도 필러 특성상 한 번 맞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의 여부가 시술을 받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는 쉽게 경험으로 판별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플러스가 사용하는 기술은 확실히 지속성 측면에서 개선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표준 방식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바이오플러스의 DBS 방식이 8개월에서 14개월 정도의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를 숫자를 보고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매출의 성장세, 그리고 높은 마진율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사들에게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바이오 플러스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경쟁력이 이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올해 연간 매출을 6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 60% 성장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0% 후반대로 거의 50%가 나오는 업체고요. 성장도 가파른데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순이익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마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비결은 판관비에 있었습니다. 판관 비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40%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바이오 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 방식인 기술주도 브랜드 런칭이라는 전략은 사실 ODM과 비슷한 형태로 의뢰자가 원하는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대는 구조라서 바이오 플러스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갈 곳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샘플도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마케팅 전략에서 높은 마진에 대한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이오 플러스는 최근 중국 하이난에 필러 2개 종에 대해서 수입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예전부터 고려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데, 북미 다음으로 필러 시장이 큰 곳이 중국이다 보니까 매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중국 허난성에 현지 법인 설립을 마친 상태이고, 올해 4분기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중국 하이난성의 진출을 통해서 중국 본토의 임상허가 NMPA 패스트트랙을 받아서 24년부터 중국 전역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제민헬스케어랑 합작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판로를 뚫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민헬스케어는 중국의 저장성 소재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 내 2개의 대형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내 병원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덕분에 중국 내 판매량에는 의심의 여지가 크게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쯔밍보아오 국제병원 내 바이오플러스가 보유한 프랜차이즈 병원을 개원을 해서 미용 시술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원은 중국 내에 있는 최대의 건강검진 그룹으로 중국 내 100개 이상의 건강검진 센터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의 사업은 관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출발이 상당히 퀄리티 있는 곳에서 유의미하게 발을 떼다시피 보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 볼륨이 점점 커질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병원 한 지점당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을 목표로 바이오플러스에서는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5년 내로 30개의 병원 개원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매출 없이 올해 600억 정도의 매출을 한다고 하면, 중국까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내년 매출은 10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매출 없이도 기존 성장률만 이어나간다면 800억 정도는 가능할 테니까요. 게다가 중국은 한국보다 필러 단가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중국 쪽 매출이 커질수록 마진율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음성에 있는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 이는 기존의 성남에 있는 생산 공장 대비했을 때는 20배 정도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캐파 확장에 들어가는 자금 규모는 약 1000억 정도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 부지 양수 금액은 120억가량 이미 지급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유 현금은 400억가량이 있는 상태이고, 상반기에만 벌써 100억 정도가 넘는 순이익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유상증자 공시가 떴고, 규모는 200억 수준의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라는 업체에서 200억 물량을 전부 가져갔는데, 이 회사는 중국 쪽 투자에 특화된 벤처 업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 생긴 상황입니다. IR 담당자가 언급한 걸로는 중국 쪽 네트워크가 있는 벤처 캐피탈이라 이번 투자를 통해서 중국 진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유상증자도 나온 상황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른 성장이 1, 2년 내로 실적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